번째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VTGMP,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 모리, 그 다음에 애경산업.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1년 후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그 다음에 ADR도 바닥권이다. 그럼 조만간 상승 종목이 늘어날 확률이 크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래 돌아섰다. 120 이상은 과매수다. 즉 꺾일 개연성이 크고 80 이하는 과매도다. 반등할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80 이하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도 바닥일 개연성이 크다. 지수든 종목이든 간에 이 데이터와 근거를 저 사람이 왜 좋게 보는지, 왜 안 좋게 보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그 부산에 그 SBS 강연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몇몇 분들이 눈인사는 해주시는데 아는 체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오프라인 강연회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아는 체 해주시면은 저도 힘이 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그 날씨가 장마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좀 놀러 가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 공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주식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은 그나마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아예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3할 때만 치면은 사실 엄청 잘하는 거죠. 3할 때. 그 3할 때가 뭐예요? 안타를 칠 확률이 30%만 되면은 엄청 잘하는 겁니다. 야구 같은 경우. 그쵸? 골프 같은 경우 어때요? 골프 같은 경우 이제 80대 초반 치면 잘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를 말하고 싶냐면 이제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 종목 피킹을 할 때 그 종목이 10배, 20배 가면 좋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 중요하지 한 종목 찍어가지고 2배, 3배 가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종목을 피킹했을 때 그 오를 확률이 몇 %면은 엄청 부자가 될까요? 그러면? 자, 주식 같은 경우는 50%만 넘으면 됩니다. 50.0000001%만 해도 그 종목들이 내 계좌에서 무한 반복을 하면 무조건 먹는 거죠. 즉 주식은 2배, 3배 먹을 게임이 아니라 50%를 약간 상회하는 확률의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산 투자 그런 걸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려도 50 플러스 알파의 확률만 되면은 그 계좌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 비중과 단기 투자 비중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뭐 단기 투자 비중을 50% 이상 올릴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한 50대 50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밑에 써놨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PSK홀딩스. 이게 최근에 잘 나가는 반도체주죠. 제가 추천도 했었고, 요게 분산 투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상관계수라 그래요. 같은 업종의 종목들은 상관계수가 1에 가깝습니다. 즉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만 이거는 반도체에 몰빵을 한 거다. 좋은 포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3개에서 5개 종류의 업종에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반도체가 오르면은 오르고 이게 순환매가 보통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3개에서 5개 종류의 업종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지 종목을 똑같은 업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앞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릴 건데,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은 이제 피크아웃을 친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처 방법이 다르겠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단기 조정이고 또 다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현금이 많다 그러면은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분산 투자를 하면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난 주식 100%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체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바이오를 사가지고 90% 빠졌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뭐 치료제니 뭐 백신이니 그런 걸로 엄청 올랐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향후에 크게 오를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갈아 끼우라는 거예요. 최근에 주도주들로 이제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선택과 시장 전망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뭘 믿어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그 월가의 그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BOA의 그 마이크 하트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초부터 올해 내내 시장이 빠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연봉이 한 수십억, 수백억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시장 전망은 사실 많이 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든 종목 선택이든 사람을 믿지 말고 데이터와 근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리포트들 같은 거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잘 보시고 그 데이터와 근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잠깐 잔소리를 했고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주에도 이제 모셨으면 제가 보여드린 자료인데 뭐냐면은 S&P 500 기준으로 저점에서 20%가 오르면은 상승장이라는 겁니다. 상승장이 된다는 건데요. 얼마나의 기간만큼 얼마나 오르냐 그건데요. 자, 요 밑에 테두리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에요. 요 밑에 있는 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맨 밑에 있는 게 확률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뭐다? 12개월 후에 92%의 확률로 18%가 올랐더라. 쫙 보시면은 요때 한 번 빠진 적이 없었죠. 요때만 빠졌고 계속 올랐죠. 근데 1개월은 어떠냐? 1개월은 어떠냐? 소폭 조정이다. 즉 오를 때도 있었고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즉 20%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이 뭐다?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조정받을 수 있는 시기다. 그럼 뭐다? 이 조정을 받더라도 12개월 후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라는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강연에 오신 분이나 이제 지난 방송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10년 자 연봉입니다. 연봉. 한 해의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자, 이걸 뭐다? 이 파란색 선이 10년 이동평균선입니다. 10년 이동평균선은 웬만하면 안 깬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급락장은 거의 10년에 한 번씩 오더라. 자, 90년대 후반에 IMF 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10년 단위의 급락장이 한번 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안 올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더라도 보다 이 10년 이동평균선을 깨면은 안 물린다. 크게 안 물린다는 겁니다. 올해도 10년 이동평균선이 2330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단으로 가긴 힘들다.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ADL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ADL이라는 건 뭐냐면은 A라는 게 advance, 오르는 거죠. D가 decline, 내리는 거, 레이쇼, 비율이에요. 즉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입니다. 이거를 20일 동안 이동 평균을 한 거예요. 즉 뭐다? 100이라는 건 뭐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같은 거죠. 120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0일 동안 20%가 더 많았더라.
크다라는 거고요. 자, 80이라는 건 뭐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0일 평균적으로 많았더라. 즉 뭐다? 120 이상은 과매수다. 즉 꺾일 개연성이 크고 80 이하는 과매도다. 반등할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 네이버에 나온다 그랬어요. 네이버에 ADR 침 나옵니다. 볼게요. ADR 지표로 나오죠. 자, 코스피가 얼마야? 74. 코스닥이 79. 아까 80 이하면은 뭐다? 과매도라 그랬어요. 과매도. 즉 뭐다? 앞으로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파란색이 지수고 빨간색이 ADR입니다. ADR이 요 80 이하에 오면은 묘하게도 이 빨간색도 바닥일 개연성이 좀 컸어요. 그죠? 지금 80 이하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다? 앞으로 지수도 바닥일 개연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0까지 왔어요. 80 이하에서는 이 빨간색 지수도 변곡점이었을 개연성이 파란색이었죠. 파란색 지수도 변곡점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즉 앞으로 지수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질 개연성이 크다라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근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비트코인 이 주봉인데요. 자, 여러분들 위험 자산이 뭐가 있죠? 위험 자산은 크게 뭐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게 제일 위험해요? 코인이 제일 위험하고 부동산이 제일 덜 위험하죠. 그래서 이 위험 자산들이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즉 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오를 때도 코인, 주식, 부동산, 빠질 때도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2022년 초에 고점을 쳤는데 비트코인은 2021년 10월달 고점을 치고 먼저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한 건 좀 비슷하지만은 비트코인이 자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 한 달 정도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선조정 받고 오른다. 주식도 조정을 받더라도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근거들로 저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다시 위로 갈 수 있다. 조정 받을 때 잘 사거나 이제 교체 매매를 하자.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유튜브도 올릴 거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시장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지수도 계속 오르다가 지난주에 조금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자, 음봉 하나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음봉 하나고 5주선까지도 안 갔어요. 상당히 좀 세죠. S&P 500도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음봉 하나 나왔다. 그 다음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요게 사실 저항선이기 때문에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시장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한국 시장 한번 볼까요? 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자, 코스피가 2주 연속 음봉이 났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좀 계속적으로 음봉이고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즉 아침에 사면은 물렸을 확률이 컸다는 겁니다. 즉 6월 달에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지금 21선을 깼고요.
요 정고점을 깼기 때문에 더 조정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61선 5,000, 2,540 정도 보든가, 또는 이 추세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추세를 그렸을 때, 자, 하단과 하단을 이었을 때 요래저래 어쩌고 하면은 2,550포인트 정도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정도 감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빠질 때 좀 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미국 쪽 그 주요 주식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은 뭐 그냥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계속 뚫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예요. 물론 아직 뭐 전고점까지 많이 남았지만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도 이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주봉상 뭐 아직도 견고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자, 테슬라도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반도체랑 연관이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당히 모양이 좀 안 좋죠. 6월 내내 좀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때 우리 반도체주도 잘 봐야 됩니다.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그걸 좀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여튼 결론적으로 뭐다? 지수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뭐다? 더 위로 본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사실 결론이니까 지수가 빠질 때마다 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라 놓으셔야 돼요. 또는 교체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나는 제약바이오 사가지고 뭐 마이너스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라도 교체 매매를 하려는 겁니다. 10%, 20%라도 잘라서 최근에 좋은 주식들을 일부 사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좀 볼게요. 주말에 나온 뉴스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다. 특히 홍콩 시장의 조정이 좀 컸다. 홍콩 시장을 안 봤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항생지수가 좀 제일 안 좋습니다. 항생지수가 우리나라 이제 철강이랑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중국 쪽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 기대감이란가 그런 것들로 올랐다가 다시 이제 좀 빠졌는데, 이 철강이나 화학 같은 해운 이런 섹터들은 이 홍콩이 좀 올라야지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계속 오르다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상해 지수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좀 조정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에 나온 뉴스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어저께 이제 그 프리고진이라고 그 용병 세력들과 반란 비슷하게 했다가 대충 끝났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내일 바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고, 지난주에 재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일정에 재건회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푸틴의 지도력에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뭐 전쟁이 끝나고 그러진 않겠죠. 어찌됐든 간에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건주 한번 볼까요? 재건주 SY
자, 이때 고점이 나왔죠. 이때 언제? 수요일 날. 제가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요때 재고내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요때 사면 물리는 거예요. 요때 팔아야지. 미리 일정을 알고 대처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화장품 안 사요. 쭉쭉쭉쭉.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LG 생건, 아모레 퍼시픽은 안 좋다 그랬죠.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좋다? 중소형 화장품들 대가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사입니다. 색조 위주의 OEM, ODM 업체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요. 이것도 뭐예요? VTGMP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화장품 업체로 바뀌었다. 근데 뭐냐면은 일본 쪽이 핵심이었는데 중국도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게 지금 났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애경산업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애경산업도 색조 위주의 화장품 업체입니다. 아모레나 LG 생건이 망해도 이렇게 중소형주 업체들은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22%의 성장을 보였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대치가 올라간다. 자, 컨센서스는 1,000억대 초반이었는데 9천억 정도의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크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생각보다는 이익이 좀 많이 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소부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자, 상반기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망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1, 2등을 했는데 2분기도 좋더라. 자,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1분기 실적 나고 빠졌죠. 왜 빠졌어요? 또 뭐 피크아웃 논란이라든가 또는 환율이 좀 빠져서 이제 빠졌는데 2분기도 역시 좋다. 그러면은 완성차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뭐다?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좋으면은 부품사들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CR이라 그러죠. 단가 인하를 압력이 줄어듭니다. 이 부품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도 이익이 확확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순매수 현황인데 지난주에 한 1조 가까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 많이 팔았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연기금도 많이 팔고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는 샀다, 하루는 팔았다. 어찌됐든 간에 이 향후에도 외국인 순매도가 좀 이어지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강조를 했었죠. 시가총액 대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잘 봐라. 자, 이 종목들을 보시고 공통점을 알고 계신 분은 좀 써주세요. 이 종목들의 공통 분모가 뭐가 있냐. 그런 섹터가 센 거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VTGMP,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모리, 그 다음에 애경산업 이런 게 뭐죠? 그냥 화장품은 아니라 그랬죠? 대형 화장품 업체가 아니라거든? 색조와 일본과 미국에 매출이 있는 중소형 화장품 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또 뭘 드렸어요? 무슨 자료 올렸죠? 선진 뷰티랑 토니모리까지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해성 DS와 TLB는
PCB 반도체 기판 업체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대덕전자도 있을 거고요. 지금 뭐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전히 세다. 워닝 머티리얼즈도 있고, 그죠? 반도체 관련주로 이런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이 JLK와 인성정보 이 업체들은 뭐냐면은 의료용 AI 업체예요. 의료용 AI 업체 중에 먼저 튀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뷰노. 그다음 뭐야 또? 루닛. 의료용 AI 업체들이 대장이었어요. 의료용 업체들이 대장이었고 얘들이 오르니까 뭐가 따라간다? 이 JLK 인성정보 이것도 의료용 AI 업체들이에요. 뭐 자세한 건 따로 공부를 하시고 JLK 빨딱 썼죠. 인성정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신테카바이오 살짝 고개 들고요. 그 다음에 지니너스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2주 전쯤에 2주인가요 3주인가요 이루다 하이로닉 이런 걸 잘 보라 그랬죠. 왜? 의료기기 업체들이 계속 오르는데 덜 오른 업체가 뭐였냐면 그때 이루다랑 하이로닉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뷰노와 루닛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니까 후발주자로 JLK, 신테카바이오, 인성정보, 지니너스 이런 업체들이 오른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런 게 지금 대장주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통적인 건 크게 없죠. 뭐 하나기술, TSA는 2차 전지 장비인데 이거는 뭐 얘들 고유의 원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포스코 DX 최근에 이제 포스코 DX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기관들이 엄청 삽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관들이 엄청 사요.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밥캣이 있었죠. 두산 밥캣.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거의 투자 아이디어는 뭐였다? 두산 밥캣이든 현대건설기계든 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다? 두산 에너빌러티가 블록딜이라고 그러죠. 지분을 많이 팔았습니다. 얼마에? 55,000원 정도에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55,000원 이하에서는 사볼 만하다. 왜? 55,000원에 받은 사람들이 팔 필요가 없죠. 자, 블록딜 가격 기준으로 사면은 최소한 단타 이상은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하나 있었죠. 이거의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자, 신규 상장주는 살려면 한 달 있다 사라. 왜? 한 달 있다가 오버행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쯤이었나요? 금요일. 이 월요일부터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좀 물량이 좀 나오다가 다시 위로 틀었다.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투르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요 기타 금융과 기타 법인이 한 50만 주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좀 파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연기금과 다른 기관들은 사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는 한 달 이내에는 사지 말고 한 달 즈음부터 좋아지면은 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반도체 소부장들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이 뭐였냐면은
자, 후공정과 HBM 관련들을 잘 보라 그랬죠? 한미 반도체 계속 오르고요. 프로텍 이것도 이제 그 리플로 장비라고 HBM 관련주라 그랬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은 자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하루에도 막 20%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오를 때 따라 사지 말고 요렇게 밀렸을 때 사라는 거죠. 요렇게. 그럼 다시 한번 더 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요것도 후공정과 HBM 관련 리플로 장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조정 받을 때 잘 사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강세 테마였고 강세 종목이었고 기관들이 많이 사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주간 공매도 순위를 보시면은 이게 맨날 나오는 종목이 나오는 종목이다. 거의 다 뭐예요? 유통, 뭐 내수 쪽이죠. 자, 유통 내수 쪽을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쳐요. 근데 이렇게 펀더멘탈이 그렇게 망가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공매도를 한 번 치면 계속 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들고 계시면은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거에 몰빵이다 그러면은 일부 팔아서 아까 그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주도주들로 좀 바꿔 나가려는 겁니다. 100% 이렇게 몰빵을 치면 안 돼요. 자, 일정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재건주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팔아야 되는 거죠. 미리 알고 매집을 하고 그때 팔아야지. 그때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주의 가격 제한폭이 400%까지 늘어납니다. 즉 이전에는 어땠어요? 더블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한가가 됐는데 이제는 뭐다? 바로 그냥 4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럴 때 따라 사면은 뭐다? 무조건 물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첫날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한 종목을 한 달 이내에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한 달 이내에는 쳐다보지 마라. 첫날 급등을 하면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사교육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데 또 사교육주들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말고 테마주로만 접근을 해라. 미국의 이제 카니발, 중고차 렌탈 업체죠. 실적 발표를 하고요. 제가 화요일 날은 이제 컴투스 신작 발표가 됩니다. 이제 컴투스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이제 구글의 폴더블 폰, 픽셀 폴더가 출시가 된다 그러고요. 틸론이라는 종목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뭐 방위 산업 뭐 대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로봇 테크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방산이랑 로봇주가 이때쯤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들고 있어서 이때 오르면은 일부 팔아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준에서 은행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YG의 그 트레저 T5라고 신곡이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Y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밀렸던 게 이 G드래곤이 뭐 재계약을 안 했다. 그런 건데 G드래곤이든 뭐 태양이든 그 빅뱅 전 멤버들도 다 새로 들어가는 회사가 YG의 거의 자회사격입니다. 사실 뭐 같은 몸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이 있을 거고 이 베이비무스가 좀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그 YG의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 뭐 세븐틴, JYP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것들이 400만 장, 500만 장 첫날 찍어주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트레저는 기대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작들이 많이 나간다 그럽니다. 즉 기대감이 없던 트레저가 조금만 선전을 해줘도 주가에는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YG만 유독 엔터주 중에 못 갔는데 트리거가 생길 수 있겠구나. 수요일 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요일 날 중요합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 시각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에 제3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즉 얘들이 향후에 업황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즉 목요일 새벽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미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통화 수합 어쩌고 하면은 뭐 환율에 좀 움직임 좀 있을 수 있겠고, CQ센이라는 종목에 상장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의 1분기 GDP, 그 다음에 나이키 실적 발표를 하니까 또 나이키랑 연관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뭐 아시아 최대 뭐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은 사지 말고 일단 좀 팔아라. 이렇게 미리 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같은 경우는 2분기고 반기 마감일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이제 주도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움직임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롤과 알맥 두 종목의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 첨단 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이 있으니까 의료기기 쪽에도 모멘텀이 좀 받을 수 있고요. 또 D램의 낸드 플래시 계약 가격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PC라 그러죠. OC로 잘못 썼네요. PC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즉 연준에서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이나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올해 뭐 2번 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겁을 주는데 요 개인 PC 지출에 따라서 달렸다. 요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 좀 시급한데요. 자, 요거를 보시고 호재냐, 악재냐 한번 써주세요.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의도 했었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걸 보시고 호재냐, 악재냐 한번 좀 써주세요. 자, 요 공시를 보시고 SK이노베이션의 공시가 악재냐 호재냐 때려 맞춰 보세요. 그냥 한번 써보세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는 뭘 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증자 방식이다. 여기 보시면은 주주 배정, 일반 주주 배정이다. 자, 14만 3,800원에 준대요. 현 주가보다 많이 할인을 합니다. 제3자 배정이면 호재고 주주 배정이면 악재다. 왜? 이렇게 싸게 지금 물량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자, 9천만 주가 있는데 800만 주죠. 9% 정도. 그죠? 9% 정도의 물량이 늘어난다. 자, 내가 지금 SK이노베이션 들고 있으면 그냥 희석이 되는 거야. 악재. 그리고 이 자금 조달 목적을 뭐라 그랬습니다. 자, 시설 자금, 타법인 취득 자금, 오케이, 좋아요. 채무 상환 자금도 이렇게 큽니다. 3,500억. 와, 이렇게 주주들한테 삥을 뜯어서
빚을 갚네 그렇게 돈이 없어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또 많아요. 6%. 자, 다른 회사들 뭐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은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교환사채라 그래요. 이거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유입을 시키는데 이건 뭐다? 자사주도만 그냥 일반 주주들만 골탕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간 외로 7%가 빠졌어요. 왜 7%가 빠졌냐? 주식수가 9%가 늘어난다. 주식수만큼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 예정 발행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7%의 하락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공시를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유상증자에 자, 요때만 들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다? 내가 주식이 없는데 8월 4일 기준 요거는 체결가 기준이기 때문에 D-1 8월 2일 종가에만 주식을 사면은 나는 14만 3,800원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만약에 주식을 유상증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신주 배정일 기준일 D-2일 날 사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어요. 내일 7% 빠지겠죠. 근데 요때까지는 4월달까지는 9월이죠. 8월 죄송합니다. 8월 초까지는 주식이 그렇게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 나 일단 팔고 8월 2일 날 도로 사면은 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끊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종목들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제가 금요일 날 리포트를 뭘 드렸어요? 토니모리 들었죠? 토니모리 잘 아시죠? 원래 원브랜드 로드샵이었죠. 원브랜드 로드샵입니다. 자, 근데 이 업체가 왜 좋아지냐? 자, 1분기 때 살짝 흑전을 했어요. 5억을 흑전을 했고 2분기를 잘 보라 그랬죠. 2분기 왜냐면은 자, 6월 말에는 이제 좀 있으면 2분기 끝나요. 그럼 7월부터는 또 실적 시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리는 거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2분기 때 어떻게 돼? 자, 전분기 대비 5배는 오른다. 엄청 좋아진다. 왜? 이 로드샵 쪽도 좋아지고 수출 쪽도 좋아지고 이 적자 자회사였던 이 ODM 업체도 좋아진다. 최근에 이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쭉쭉 좋아지는데 뒤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수급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이때부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샀어요. 계속적으로 샀었고 이날 28만 주 많이 샀죠. 자,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이렇게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단기적으로는 뭐 좀 올랐죠. 근데 어때요? 기관들이 요 파란색 기관이에요. 기관들이 계속 산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리포트를 말씀드린 거고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즉 이런 주식은 뭐다? 조정받을 때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아까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다 그랬어요? 2분기도 사상 최대다. 근데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왜? 자, 이때 5월달부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피크아웃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뭐다? 환율도 좀 빠졌다. 근데 2분기도 좋대더라. 환율도 돌아선다. 그러면 딱 좋은 거죠. 자동차가
순환매로 탈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중소형 부품업체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중소형 부품업체들도 비슷비슷해요. 1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도 완성차가 좋으면 부품업체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이 전기차 아이템들을 다 장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업종들 종목은 제가 오늘 동영상을 녹화를 했으니까 그게 이번 주에 올라오면 좀 보시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성우 아이템. 모양 비슷하죠. 자, 이때 고점을 치고 한 달 반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딱 한 60일선에 걸쳐 있고, 주봉을 봤을 때, 자, 요때 고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자, 이때부터 모아가면은 어떻게 우리 차트를 볼 때, 나 이제부터 발 담그기 시작해서 8,500원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미리미리 피킹을 해놓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번 주 중에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은, 자, S&P 500 기준으로 저점에서 20%가 오르면 강세장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자, 92%의 확률, 요때만 빠졌죠? 요때가 이제 그 IT 버블이 있었을 아니구나. 요때만 빠지고 90%의 확률로 18%가 올랐대더라. 지금 사면은 90%의 확률로 요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컸었다. 근데 1개월은 어땠다? 자, 상승할 때도 있었고 하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자, 저점에서 20%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자, 현금이 많다면은 분할 매수를 하고, 난 다 물렸어 그러면은 일부라도 교체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뭘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또 사이클이 바닥을 찍었던 주도주들, 반도체, 중소형 화장품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제가 어저께도 그 자료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자료가 사실 한 달 전에 만든 겁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반도체와 중소형 화장품을 강조를 했었어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바닥을 찍은 업종, 그리고 2분기,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아지는 업종들, 그런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몰빵 투자하면 안 돼요. 자, 홈런 칠 수 있지만은 삼진 당하면은 계좌는 박살이 납니다. 네, 한 종목 몰빵해서 2배 오를 줄 알고 몰빵을 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반토막이 날 확률도 큽니다. 내가 반토막이 나면은 자, 내가 1억을 했는데 5천만 원 됐어요. 그 원금 회복하려면은 수익률이 100%가 돼야 돼요. 100%.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여러분들이 3개 내지 5개 정도의 업종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게 제 요지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거의 짧게 하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자, 사실 보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채널명이 뭐다? Think Money. 지금 반도체 관련 영상이 2개 올라갔고, 오늘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한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번 주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조회수가 상당히 괜찮아요. 2,500개 나왔는데 구독자 수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야지 사실 이 채널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뜨고, 그래야지 또 이게 활성화가 돼야지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주위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좀 퍼날라 주세요. 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영상도 제가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다음 주에 올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VIP 방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많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50% 플러스 알파의 종목을 피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종목이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분산 투자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매매는 보통 저는 이제 종목을 들어갈 때 최소한 10% 이상 업사이드가 보여야지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도 뒷받침되고 실적도 좋아지고 차트도 좋고 이런 종목도 위주로 최소한 10% 이상 업사이드가 보여야지 저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쁠 때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카톡방에도 이제 바로 주문을 내고요. 문자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주문이 보통 장 시작 전에 9시 이전에 동시효과에 다 냅니다. 미리 전날 계획을 다 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보고 다 판단을 해서 9시 전에 주문을 다 냅니다. 주문을 다 내고요. 장중에는 특별한 변동성이 있을 때, 장중에 어떤 급변사항이 있을 때만 정정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문자대로만 하시면 된다. 거기서 또 응용을 하면 되겠죠. 제가 매수 매도가를 지정을 하지만은 비중을 또 지정을 하지만은 비중 조절도 나름 할 수 있는 거고, 매수 매도가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제가 또 Q&A 대답도 해드리고, 또 앞으로는 또 오프라인 강연이라든가 뭐 오프라인 모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구독과 조회를 좀 많이 해주십사. 자,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1년 후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그 다음에 ADR도 바닥권이다. ADR도 바닥권이다. 그럼 조만간 상승 종목이 늘어날 확률이 크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래 돌아섰다. 자, 이게 사실 뭐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항상 지수든 뭐 종목이든 간에 이 데이터와 근거를 저 사람이 왜 좋게 보는지, 왜 안 좋게 보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리포트 던지면은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차트도 보셔야 될 거고 수급도 보셔야 될 거고 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건 뭐다?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 위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반도체 소부장과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겁니다. 예. 자,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자, 오늘은 이만 하고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이만 하겠습니다.